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데,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하고 또 하나는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과 자, 정상 우주론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자, 일단은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보게 되면 빅뱅 우주론은 똑같이 이제 우주는 팽창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그 안에 천체들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부피도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천체들의 양도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자, 천체들의 양이 증가하지만 이 빅뱅 우주론은 천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냐. 자. 쭉.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게 있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가모,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호일. 자, 둘 다 우주의 부피가 커져요. 하지만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얘는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주의 질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하고도 똑같아요. 왜? 질량, 에너지, 등가성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는데 에너지와 질량은 일정해. 그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 감소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부피는 커지는데 에너지량은 똑같으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래서 온도는 점점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도씨까지 감소하냐? 약 3도 켈빈 온도, 즉 마이너스 270도씨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야. 하지만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하고 에너지도 증가해요. 그래서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온도도 계속 일정히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질량,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야.
자, 별의 일생과 원소의 생성이야. 자, 일단 지구, 생명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볼 건데, 자, 이건 지구 전체예요. 자, 여기서 같이 할 것이 지각하고 또 달라. 자,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산소, 규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는 누가 제일 많아? 철. 근데 지각은 어떻게 될까? 다르지?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 전체로 철이 많은 이유는 지구가 초창기에 마그마 바다였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철이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핵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이 많고 가벼운 요 규소하고 산소가 뜨면서 멘트를 이루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지각은 산소 규소고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아. 자, 다음에 사람의 구성원소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다? 산소입니다. 그리고 탄소고요. 수소가 돼.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사람은 탄소화물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H2O에서 요 산소가 이렇게 되고. 자, 수소는 많긴 하지만 상대로 질량이 얘가 1이면 얘가 10이고 16이거든. 질량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적거든. 질량 자체가. 그래서 탄소보다 적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은 약 3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는 우주에서 빅뱅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빅뱅 초기에.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야? 빅뱅 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별, 그리고 별의 종말,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별까지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야? 철이고요. 초신성 폭발로는 철 이후에,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금속, 무거운 원소.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고, 별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 정확히 말하면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많이 큰 별에서.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심에 탄소.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좀 볼게. 알겠지? 자, 우주에서 존재하는 기체, 수소나 헬륨 기체, 그리고 이제 뭐 별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제 메테인 기체나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성간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에서 뭐 암석 같은 것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가스 구름을 형성해요. 큰 가스 구름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스 구름들이 모여가지고서 성운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 성운. 근데 이 성운이, 성운 중에서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성간 물질도 포함되겠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라든가 뭐 이런 먼지, 티클, 이런 것들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초신성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지? 그 다음, 이 성운이 지구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이 소멸하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잖아. 그치? 백색 외성이 되면서 그 대기층은 뭐가 되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신성 성운하고 행성 성운을 비교할 때, 자, 이 행성상 성운은 가벼운 원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존재하냐면 철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초신성 성운은요, 가벼운 원소부터 시작해서 철,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요 초신성 성운에 포함이 돼. 자, 그러면 태양계는 행성상 성운에서 만들어졌을까? 초신성 성운에서 만들어졌을까? 태양계. 우리 태양계. 태양계면 우리 태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태양의 이름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알지? 행성상이에요. 행성상. 상. 행성상 성운.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어떤 성운에서 만들어졌다? 행성상 초신성 성운이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금속 원소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태양계는 초신성 성운에서 만들어진 것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성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입자들 간에 중력이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중력에 의해서 뭉친단 말이죠. 그래서 뭉치면서 성운이 형성이 되고, 자, 이 형성된 성운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점이 있을 거야. 그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버립니다. 더 뭉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뭉치면서, 자, 이렇게 뭉치면서 처음에는 봐봐라. 이렇게 이제 성운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이제 뭔가 뭉치겠지. 뭉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계속 끌려간다는 얘기야. 그치? 끌려가는 거야. 근데 끌려가면서 어떻게 끌려가냐? 이렇게 회전하면서 끌려간다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면서 끌려가면서 점점 커져 버립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회전하게 된다. 그 회전하게 되면은 옆에서 바라보기로 이제 이 상태에서 회전하게 돼. 회전하면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바뀌어 버려. 왜? 밖으로 나가는 뭐가 있어서 원심력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이러한 납작한 형태의 자, 회전체가 만들어지고 이 중심에서 이제 계속 뭉치겠지. 그래서 이 중심 부위에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별, 흔히 말하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미행성체.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뭐 우리 태양계로 따지면은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행성들이. 알지?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심은 회전을 하게 되면서 덩어리가 되면서 더욱더 뭉쳐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자, 얘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때를 뭐라 하냐면은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래. 자, 원시별은요, 별이 아니야. 별의 전 단계야. 전 단계. 자, 왜 전 단계라냐면은 이 원시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자꾸 밖에 누구 있어? 남자친구 왔어? 뭐 금성이 왔어? 우주 안 보이네? 네 남자친구 뭐라고 했다? 뭐였는데? 성민. 성민이. 성린. 성린? 여자 같죠? 린이요. 성린. 또 린이야. 여자 같죠? 우리 첫째 이름이 효린인데, 효린. 오, 쌍둥이가 쌍둥이. 효린.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 태어나면서 내 이제 그 인터넷 뭐 이제 카페라든가 인터넷 뭐 커뮤니티 할 때 내 닉네임이 이거였어. 태명이 우리의 첫째가 린짱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중계동에 있었을 때 내 닉네임이 닌짱. 그래서 난 닌짱 쌤이었어. 지금은 몇 근데 왜 파키예요? 파키예요? 내 성이 박씨니까. 파크 하는 아니? 파크셀. 파키가 뭔가 조금 어감이 좀 다정하지 않냐? 그래서 이 닌짱이라는 거를 거의 한 20년 넘게 썼거든. 네, 이걸 과감히 버리고. 사실 인자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민장쌤. 싫어. 귀여운데. 싫어. 거기서 거기 이제 과학 강사를 모임 있었어. 내가 이제 린짱 우리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린짱이 태어났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몸조리 잘하세요. 나를 여자로 알았던 거야. 난 여자로 여자로 알았던 거야.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자 원시별인데 얘는 별이 아니다.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가지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기도 계속 변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 주계열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겠네. 중심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핵융합 반응, 크기는 일정하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 또는 항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 그럼 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온도는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1000만 켈빈 온도가 도달하게 되면 이 온도가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야. 1000만 켈빈 온도. 그래서 태양의 내부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온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1000만 켈빈에서 약간 높은 1500만 켈빈 온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빛을 내는 별,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계열성 또는 뭐라고 한다? 항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계열성이 만들어져. 주계열성이. 그럼 주계열성은 반드시 중심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 빛을 내잖아요? 그럼 원시별은 빛을 안 내겠네? 빛을 냅니다. 알겠지? 왜? 온도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빛을 방출한다. 단지 그 빛을 볼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우주의 망원경이 지금 큰 망원경이 두 개가 올라가 있잖아. 첫 번째 올라간 망원경이 저기 허블 망원경이란 말이야. 허블은 가시광선의 빛을 보는 거야. 보는 망원경. 그래서 가시광선의 빛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임스 웹, 최근에 띄운 게 제임스 웹이거든.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모으는 거야. 적외선의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로 볼 수 없는 공간 있지. 그 공간을 제임스 웹으로 딱 갖다 댔더니, 왜냐면 적외선은 허블 망원경을 못 보잖아.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든가 별이라든가 뭐 성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서 거기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 빛이 약해질 거냐? 그치? 빛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자외선에서 가시광선으로 적외선으로 바뀌니까 허블 망원경에서는 그 적외선 빛을 못 본단 말이지? 근데 제임스 웹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적외선도 다 보이거든. 그래서 허블에서는 여기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는데 제임스 웹을 보니까 짠! 하고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은 별들, 은하들이 관측이 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야. 바로.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빛을 내야 됩니다. 자, 원시별도 빛이 나오긴 해요. 알겠지? 빛을 내지만 그 빛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고요. 자, 주계열성에서 나온 빛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두 번째 특징 뭐야? 크기가 일정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주계열성이 있어. 그러면 중심에 핵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핵은 이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껍데기 쪽에, 자, 요 껍데기 쪽에 있으면 여기에 이제 헬륨이 이제 있겠죠. 헬륨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여기에 대기가 있을 거예요. 대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요 내부에 기체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이잖아. 여기서 엄청나게 질량이 많이 모여 있겠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네들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둘의 크기가 같아지면 주계열성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야. 내부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핵융합 반응. 다시 말해서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자, 1개의 헬륨이 분자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E는 mc 제곱. C가 뭐다? 빛의 속도.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이동하는 빛의 속도.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별만 얘기했지만 그 별 주위에는 어떻게 돼요? 행성들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요 성운이 충분히 돼서 원시별의 질량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근데 원시별의 질량이 작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작을 수도 있으면은 요 원시별은 두 가지 형태로 돼. 자,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어. 자, 주계열성으로 못 가고 적색 외성이 되면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별. 그냥 암흑별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생을 종료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 얘는 최소한 질량은 어떻게 돼?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더 많거나. 그러면 그때는 주계열성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할 거냐? 비슷한 주계열성이냐?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몇 배, 10배, 20배 훨씬 더 큰 별이냐?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진화되는 과정이 달라진다.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자, 이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기간이 있으면 거기서 약 90% 기간을 차지합니다. 알겠지? 잘 적어주자. 차지한다. 별의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존재한다는 거. 자, 됐습니까? 자, 올라갈게. 자, 주계열성이 나오네, 그치? 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온도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되면서 헬륨이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내부에 빠져나가려는 기체 압력과 자, 중심에서 그 기체들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압력이 같아야 별의 크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 크기가 일정. 그래서 이거지. 자, 핵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열이 나가니까 기체가 빠져나가려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야. 자, 얘가 기체들, 여기 대기들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야. 이 둘이 같아야 이 크기가 유지가 된다. 어느 하나가 크면 어떻게 돼? 중력이 크면은 압축이 될 거고, 기체가 빠져나갈 힘이 커지면은 부풀어 오를 거고. 그치?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이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있잖아. 별의 이제 주계열성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단계로 나눠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거냐? 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많이 클 거냐에 따라서
그 일생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는 주기율성 다음 단계가 달라진다. 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을 주기율성을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과 비슷한 질량, 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6배, 7배, 뭐 10배, 20배, 1000배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질량이 비슷한 질량의 별이 있을 거고요. 큰 별이 있을 겁니다. 얘를 A라고 하고요. 자,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A하고 B를 봤을 때 주 계열성의 기간은 A하고 B 누가 더 길까? 알지?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주기열성 기간이 더 짧아진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수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게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석유를 이만큼 그 얘가 어떻게 돼? 더 오래 타잖아. 오래 태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는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일어나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종이를 한쪽에 불을 붙이는 것과 자, 네 방향에다 불을 붙이면 누가 더 빨리 타니? 네 방향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이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더 빨리 나니까 더 빨리 끝나. 일생이. 주결성의 일생이. 알겠지?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둬.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떻게 진화될까? 자, 일단 주계열성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은요, 이 태양이 아니라 별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거성이 됩니다. 자, 거성과 초고성은 달라. 커지는 거고요. 초고성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알지? 자, 거성이 됐다가, 자, 얘는 두 개의 단계를 거쳐. 자, 하나는 백색 외성이 되고요. 자, 요 외라는 것은 우리가 외소하다는 거야. 외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가 압축이 돼. 알지? 커졌다가 압축이 돼. 굉장히 외소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별이 있으면은 자, 이게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중심부가 뭉쳐버리는 거야. 알지? 중심부가 뭉쳐버리는 거야. 중심부가 이렇게. 그 바깥쪽에 대기 부분 어떻게 되니?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 중심부가 뭉쳐서 백색 외성이 된다면 대기는 있잖아?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 대기는.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변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것은 일단은 거성, 부피가 커졌다가 중심부는 백색 외성, 자, 대기 부분은 행성상 성운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얘는 다시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될 거야. 알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주결성이 됐어요. 중심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결국 수소가 어떻게 되니?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중심에 핵융합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별의 중심에 헬륨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수소가 다 소진이 됐어, 핵에 있는. 자, 그런데 요 바깥쪽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껍질이라고 그래, 핵껍질. 자, 껍질에 여기든 일부 수소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에도요, 자, 수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췄으니까 어떻게 되니? 온도가 내려가겠지. 식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온도가 식어버리고 자, 그러면서 식어버리면서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중력 수축하게 돼.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 알겠지?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요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근데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심부는 1억 켈빈에 도달할 거야. 알겠지? 1억 켈빈 온도 올라가면 이때 중심에 있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헬륨에서 뭐가 돼요? 탄소로 바뀌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요 껍질부 쪽으로 열이 전달되겠지. 그래서 껍질 부분에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요게 1000만 켈빈 온도에 되면 껍질부에 있는 소리. 자, 껍질부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핵융합 반응이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요 더 커져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 발생한 열을 중심부에다가 보내기도 하고요. 이때 열을 그러니까 온도죠, 온도. 자, 이 온도가 대기 쪽으로 가기도 해. 그러면 대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대기는 어떻게 된다? 팽창하기 시작한다. 자, 그럼 뭐가 된다? 거성이 된다. 알겠지? 거성이 된다.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어. 헬륨이 있어.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바깥쪽 껍질부에 있는 요 수소가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1000만 켈빈 온도에 딱 도달하면은 수소가 다시 껍질부에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서 얘는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만들어져.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 대기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대기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기의 크기가 커지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거성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성 단계가 되면서 이제 자, 중심의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탄소가 다시 또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 해야 되잖아. 근데 탄소가 핵융합 반응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이야.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온도야. 그럼 탄소의 핵융합 반응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돼야겠지. 근데 그 온도까지 못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소에서 끝. 그렇죠? 탄소에서 끝. 그러니까 탄소에서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계속해서 뭉치고요. 자, 바깥쪽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팽창이 되면서 바깥 부분은 뭐가 된다? 행성상 성운. 중심부는 뭉쳐가지고서 백색 외성.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결성, 이 별의 일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됐니? 확실하게 잘 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결성에서 거성 단계로 자, 거성 단계로 갈 때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 중심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 자, 껍질부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 알지?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같이 일어나면서 자, 이 껍질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중심에는 탄소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탄소, 헬륨, 바깥쪽 대기는 수소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럼 요 수소 핵융합반 왜 안 일어나? 아니, 온도가 그 이상 안 가거든. 1000만 켈빈까지 못 가거든. 그래서 여기 끝나. 자, 탄소도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온도가 있겠지. 그 온도까지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려요.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알겠지? 탄소, 헬륨, 수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뀌면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이 돼. 그래서 수축돼서 뭐가 돼? 백색 외성. 자, 그러면 수소나 헬륨 있는 요 대기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행성상 성운. 알지? 행성상 성운이야. 초신성 성운 아니야. 바로 자, 이렇게 돼. 자.